안녕하세요, 백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학교 3학년 과학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질량 보존의 법칙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1772년 라부아지에에 발견이 됐고,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원자 배열만 달라질 뿐 원자가 새롭게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앞 시간에서도 꾸준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질량 보존의 법칙은 그렇게 해서 물리변화와 화학변화에 모두 적용이 되는데, 물리변화의 예에서는 얼음 10g이 녹으면 물 10g이 생성이 된다.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을 얼음으로 얼렸더니 부피가 커졌다. 부피가 커졌으니까 질량이 증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분자 결합에 의한 차이로 나타날 뿐 전체적인 분자의 개수는 같기 때문에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학변화에서는 과산화수소가 17g이 분해되면 물 9g과 산소 8g이 형성이 된다. 당연히 두 개를 더해서 17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가 가끔씩 나옵니다. 17g의 물질을 분해를 시켰더니 어떤 g과 8g의 물질이 형성이 됐다. 그러면 괄호 안에 들어갈 그람 수는 몇 g인가? 그럼 당연히 질량 보존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 전의 질량과 생성된 물질들의 질량이 총합이 같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17 빼기 8을 하면 9g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변화입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에 질산은 수용액을 혼합했더니 흰색 앙금의 염화은이 생성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다시 화학식으로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염화 나트륨을 써주시고요. 질산은 AgNO3 써주십니다. 두 개를 혼합했더니 어떻게 흰색 앙금인 염화은이 생성이 됐는데 HCl의 앙금이 형성이 됐고, 나머지 친구들 NaNO3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염화 나트륨 수용액과 질산은 수용액을 봤더니 전체적으로 질량이 나와 있죠. 하지만 반응을 했더니 질량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것을 우리 분자들을 보고 얘기를 해본다면, 분자를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이 지금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원자들의 구조, 배치만 바뀌었을 뿐 전체적인 개수에는 변화가 없더라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량 관계에서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전체 질량과 같다라는 것이죠. 지금 염화은 앙금 생성 반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앙금 생성 반응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화학식에 한 번 더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산나트륨 한번 써볼게요. Na2CO3라는 것이 탄산나트륨이고요. 또 염화칼슘입니다. CaCl2. 반응을 했을 때 CaCO3가 흰색 앙금이 형성이 됐고, 나머지 염화나트륨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에 개수비를 맞춰보면 나트륨과 염소가 두 개씩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맞춰준다. 하지만 우리 요거 개수를 어떻게 만들어주죠? 우리 이온이라는 걸 배웠을 때 CO3E 마이너스였고요. NA는 플러스였다. 두 이온이 결합을 했을 때 전기적으로 중성을 띄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나트륨이 총 두 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나트륨 두 개 있다라고 표시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황산나트륨입니다. 황산나트륨도 마찬가지 SO4고요. 여기에 염화 바륨이 들어갔고요. 두 개를 반응을 시켰더니 BaSO4라는 흰색 앙금이 만들어졌고, 또 나머지 NaCl이 있는데 Na가 두 개, Cl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분자들이 더 존재하고 있다라고 개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식을 봤을 때 원자의 개수에는 총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 질량은 보존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변화입니다.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라고 나와 있죠. 화학식으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이 반응을 하면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방해석에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부글부글한 기체가 발생했다. 대리암과 석회암에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부글부글한 기체가 발생했다. 바로 그 대리암과 석회암, 방해석의 주성분이 탄산칼슘이었다라는 거고, 묽은 염산을 떨어뜨렸더니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염화칼슘과 물도 함께 생성이 되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분자 구조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의 수만 봐도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가지고 있는 원자의 개수는 지금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한 걸 보았을 때 어떻게 된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량은 같다. 질량이 보존됐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가 이걸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다면 기체 발생 반응에서는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체라는 게 변수죠. 기체는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퍼져나갔는지,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실험을 한다? 닫힌 용기에다가 기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반응을 했더니 전체적인 질량은 변화가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발생한 기체가 공중으로 날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기체의 무게만큼 질량이 측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것을 오픈을 했을 때 질량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질량 변화가 오픈을 하니 그만큼 감소했다. 감소한 것은 어떻게 된다?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기 때문에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반응을 봤을 때 닫힌 용기에서는 전체적인 질량의 변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 관계는 반응물의 전체 질량과 생성물의 전체 질량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하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체 발생 반응입니다. 앞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화학 반응식을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마그네슘이 있고요. 묽은 염산이 있습니다. 했더니 염화 마그네슘이 형성이 됐고 수소 기체가 발생을 했네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개수를 맞춰주냐? 마그네슘은 하나씩 존재하죠. 하지만 수소와 염소가 각각 2개씩 존재를 하기 때문에 염산의 앞에 2를 붙여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산화수소는 우리 많이 봤었죠?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가 발생을 하는데 전체적인 개수를 맞춰주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앞에서도 꾸준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반응을 시켰더니 탄산 나트륨과 물이 발생했고 이산화탄소 기체가 또 만들어졌다라고 하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개수를 보면 지금 탄소 하나 2개 있고요. 수소 2개 있고요. 산소가 6개가 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2개씩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앞에 숫자 2를 써주면 전체적으로 개수가 만들어지고, 이 분자식으로 봤을 때도 질량 보존의 법칙에 성립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원자의 수가 변하지 않았다. 종류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번째,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입니다. 여기에 강철소음 연소가 있고요. 나무 연소가 있습니다. 강철소음을 연소를 했더니 철과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철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또 화학식으로 보면 철에 산소를 했더니 산화철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개수를 보면 산소가 2개 있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산화철은 2개, 철도 2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되고요.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체 반응에서와 다르게 질량이, 열린 용기에서는 질량이 증가하는데, 왜냐하면 공기 중으로 계속 산소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철이 산소와 계속 결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량은 증가한다. 하지만 닫힌 용기에서는 산소와 철을 반응시켰더니 질량이 일정하더라. 왜?
용기 안에 있는 철과 산소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질량은 일정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연소 볼게요. 나무연소에는 화학 반응을 우리 수식으로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는 없고, 나무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무와 산소가 반응을 했더니 재라는 것이 만들어졌고, 대표적으로 또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형성이 돼서 날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열린 용기에서는 나무를 연소를 시켰더니 질량이 감소했다. 왜? 발생한 기체가 공기 중으로 날아갔다. 여기서 발생한 기체는 뭐다? 바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였다. 하지만 이 나무 연소도 닫힌 용기에서는 어떻게 된다? 질량이 일정하다. 날아가지 않고 그 용기 안에 그대로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같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연소 반응에서의 질량 변화에서도 질량 관계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